네, 어벤져 전략회의 4월 6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제 주변에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본투표를 했던 분들이 아마 좀 투표율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짚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사전투표도 하시고 또 본투표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이게 실핏줄이 터져갖고 아이고, 제가 최근에 좀 이 장애찬 우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많은 분들께서 뭐 이 장애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저 개인적으로도 부탁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뭐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참 사람이요 어떤 한데 딱 꽂히면 이제 잘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 사진을 또 버젓이 또 올렸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한테 정말 욕먹이는 일입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네. 씌우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입장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네. 정말이지 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은 이게 과연 자신의 행위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합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가 간신과 충신이 있지 않습니까? 충신은 정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주군을 욕되게 하지 않게 충신입니다. 반면에 간신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주군의 어떤 이 주군을 욕보이게 하는 게 바로 간신입니다. 저는 이 장해찬이 그동안 대통령 1호 참모라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말 1호 참모였다면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본인이 희생하고 당의 승리와 또 윤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이제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사진까지 저렇게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통령에게 정말 욕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본투표라도 영향을 좀 적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현욱.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민주당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권자들께서 이제 알아서 이제 거의 후보로 단일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욕보이기 전에 더 정말 본인이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 눈도 좀 이렇게 막 터지고 그랬는데 좀 알아서 좀 행동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선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요, 조국이가 이 최근에 공약을 내면서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걸 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은 임금을 내리면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린다. 이렇게 이런 안이에요. 이게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하다가 지금 다 망해서 다 이 폐지한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임금이라는 게 어떤 성장 욕구 또 발전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업의 임금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그걸 또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은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조국의 지지자들 층에서는 당신 미친 거 아닌가? 음. 지금 도대체 이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다 망친 하자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국이 저는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음. 그것도 서울대 법대 교수였잖아요. 그게 이제 조국의 수준이고 조국 당의 수준이에요. 조국 당 1번 누굽니까? 박은정. 네. 남편 뭐 했습니까? 9개월 동안 41억. 한 달에 4억 5천만 원씩 그러네. 벌었어요. 그다음에 2번 누굽니까? 조국. 조국. 재산이 53억 3천만 원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깜빵 들어가도 약수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남의 연봉 뭐 깎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번 누굽니까? 김준영 교수. 자기 빼고 다 미국 사람이야. 와이프도 미국 사람, 애들도 다 미국 사람.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생산직 근로자들 연봉을 1,000만 원이라도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뭐 현대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파업하고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아주 변형시킨 또 폭망하는 정책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진짜로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이라고 한 사람의 실체가 쫙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네. 조국이 똥볼 제대로 한번 찼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노총이 뭐 요즘 이제 그 누구죠? 양경수? 네. 양경수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왔지만 민노총은 전통적으로 대기업 사업장 위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를 다 깎아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깎이는 그 사람들, 그 노동자들, 민노총 조합원들부터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요. 네. 물론 그거를 세금으로 그 보존을 해준다는데 그럼 세금 내는 모든 납세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우리 세금을 걔들 임금 보존해 주는데 쓰느냐고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똥볼 제대로 찬 거다. 그 다음에 조국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저는요 조국 거품 이 똥볼 공약으로 인해서 푹푹 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이걸 1956년도에 연대 임금제라는 거를 도입한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패해서 1983년도에 다 이게 철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조차도 실패한 제도를 이제 우리한테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금을 내리자고 그래놓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 빨아먹었잖아요. 다 다 빨아먹었지. 빨아먹고 그 당의 비례대표들 뭡니까? 다 돈 빨아먹고 그다음에 뭐 가해자들 편에서 돈 다 빨아먹고 우리는 잘 살 테니까 너네들은 좀 내려.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조국 혁신당 그 강령을 찾아봤거든요. 네. 1번이 뭐냐면 검찰 개혁이에요. 음. 그런데 비례대표 1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은정, 이종근 이런 검사들은 지난 정권에서 가장 전형적인 정치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박은정이 성남 FC 사건 깔아뭉개가지고 맞아요. 보다 못해가지고 차장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하영 차장이죠. 그게 정치 검사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재벌이 됐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1번으로 앉혀놓고서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2번이 뭐냐면 강령의 2번이 민생경제거든요. 네. 정경심 교수 꿈이 뭡니까? 강남에 빌딩 한 채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민생경제를 갖다가 운운합니까? 4번이 뭐냐면 3번은 기재부 개혁이고 네. 4번이 기회균등 보장인데 네. 조민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가지고 고대도 가고 의전원도 가고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무식해요. 네. 무식해요. 네. 몰상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1호 강령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네. 예, 범죄 수익 받아 처먹는 게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 금융사기 다단계 피해자들이요 지난 2일이었죠. 조국당 앞에서 그 시위를 하면서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범죄 수익 받아먹은 게 그게 검찰 개혁이냐? 그렇죠. 당신들이 1호 강령으로 내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범죄 수익 받아먹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이냐? 그걸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테라 루나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권도영이. 피해액이 50조 원에서 60조 원. 네. 국내 피해자만 한 30만 명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권도영이 말이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폭락 직전에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직전에 90억 원을 김앤장에 보냅니다. 90억 원을. 네. 그래서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미국으로 보낼지 한국으로 보낼지. 근데 권도영은 미국 가기 싫어해요. 네. 왜? 미국 가면은 이게 몇백 년형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종신형이에요. 깜빵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김앤장 같은데 뭐 살살 도움받고 그러면은 뭐 재수 좀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면 나온다. 네. 아직 걔가 몇 살이에요? 40쯤 됐어요? 아니요. 이제 30대 초반에 30대죠. 그러니까 걔는 50 전에 그거 나온다 이거예요. 50 정도. 그러면 아직도 창창하게 인생 남았다. 그러니까 근데 이 권도영이 김앤장에 보내 90억 원. 그게 무슨 돈이겠습니까? 네. 뻔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범죄 수익 받아도요.
그거 어떻게 처벌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이제 2조 심판 특위에서 처음으로 범죄 수익 수수죄로 저 누구야 이종근 박은정의 남편을 그 고발을 한 거고 네. 중앙지검에서 지금 배당을 받았어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정부 하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형사 재판이 질질질 늘어져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나면 이게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 풀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진상 깜빵에 있습니까? 누구 깜빵에 있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다음에 간첩들까지도 6개월 지나면 다 풀려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재판받고 재판 또 질질질 끌고 이런 것들을 그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 총선이 진짜 중요한 총선인 겁니다. 정말 이 조국의 실체를 이런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상에 좀 깨어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리라고 그럽니다.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이 블라인드 앱인가요? 거기서 보면 다들 이 조국이 정말 이 제정신이냐, 정말 무식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현욱이라고 있습니다. GH공사 사장을 했죠. 이번에 수원정에 공천을 냈다가 결국 이현주한테 패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가 화가인 모양인데 글을 올렸습니다. 즉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뭐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야, 대단했습니다. 이현욱의 아내마저도 그 거짓말장이고 정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재명, 그걸 아주 직격을 했어요. 과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문석이 집을 내놨는데 최고가로 내놨다고 그럽니다.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문석 이야기와 함께, 자,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정말 이 공무원들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한국사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쇼츠가 있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 내용 뭔지 궁금하시죠?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오늘 전한길 이 강사가 했는데 그 이야기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